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나요? 각 후보의 선거 공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지역의 일꾼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세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가 배포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제출된 선거 공보는 총 8,806건. 이 가운데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총 2,969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보 제공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점자형 선거 공보의 경우 면수 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 공보는 대통령 선거 16면, 국회의원 선거 및 지자체장 선거 12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8면 이내로 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 후보자의 학력과 이력, 공약을 담아야 하는데 면수 제한 규정 때문에 정보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마저 지적이 나왔습니다. 책자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오류나면 해당 면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없어 후보자의 정보가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 분들한테 다각적으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홍보를 하듯이 우리 장애인 분들도 다방면으로 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장애 유형도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는 토론회 시 한 명의 수어 통역사는 혼란을 일으킨다며 최소 2명 이상의 수어 통역사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쉬운 선거 공보와 그림 투표 용지 제공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쉬운 공보모자 투표 용지는 만들면 발달장애인 자녀들도 투표하기에 쉬워지고, 그리고 동적 조연임자를 배치하면 발달장애인 자녀들의 비밀 투표 도리가 보장될 것이고, 독립선거법이 제정되면 발달장애인 자녀들의 참정권이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후보자의 인식 개선과 의지가 요구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2개의 주민등록번호,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상속 포기. 장애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배제된 삶을 사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사자는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 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30여 년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왔던 구모 씨. 그는 2년 전 우연한 과정에서 자신에게 허위로 된 주민등록이 있었고 해당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연고자만 입소 가능한 시설에 구 씨를 보내기 위해 가족들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구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허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지난해 2월 떠밀리듯 시설에서 나오게 됐고 스스로 삶을 꾸려가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 또한 막히고 맙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상속재산 6천만 원이 자신도 모른 채 상속 포기돼 수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였고 이로 인해 6년이 넘어야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어린 시절부터 거의 평생 동안은 시설에서만 거주했었고 가족과 살고 있지 않았었고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나중에 알았고 상속이 진행됐다는 사실도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까 김성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권이 탈락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달 28일 구 씨는 형을 상대로 상속분 일부와 위자료를 합한 1억 6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장에게는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삭감됐던 노인 10만여 명도 9월부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삭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데 손자희 아나운서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 명이 오는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오르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감액 장치들 때문에 일부에게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이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만 원씩 줄어 가입 기간이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 3천여 명 중 7.2% 정도인 35만 5천여 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듭니다. 보통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데 9월부터 기준 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 기준도 월 25만 원의 1.5배인 월 37만 5천 원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액이 깎였던 35만 5천여 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00원에서 37만 5천 원 사이에 있는 노인 10만 명은 9월부터 월 25만 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경기도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동네 서점을 위해 지역 서점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경기도 지역 서점으로 인증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동네 서점입니다. 북카페를 연상시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껏 책을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집에서 운동 삼아 걸어오면서 서점에 딱 들어와서 책을 한 권 딱 펴서 봤을 때는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책과 함께 간단한 다과도 할 수 있어서 동네 사랑방이 따로 없을 정도.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과 경쟁하기 위해 이곳은 한 건물 안에 카페와 독서실, 오락 공간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갖은 자구책에도 5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매출이 반토막 수준입니다. 아직 힘이 역부족입니다. 동네 서점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작은 서점들, 동네 서점들은 다 사라진다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어려움을 겪는 동네 서점을 위해 지역 서점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동네 서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규모 서점을 경기도가 공식 인증하는 겁니다. 경기도 지역 서점으로 인증받으면 문화공간 지원과 서점학교 운영, 우수 출판사 콘텐츠 제작 지원 등 경기도가 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 동네 서점이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러한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 지역 서점의 66%에 해당하는 183개의 서점이 지역 서점 인증을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 중 169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공원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수경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손자희 아나운서입니다. 도심공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분수대. 시원한 물을 맞으러 뛰어 들어가는가 하면 흐르는 물 위에 벌러덩 드러눕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겐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여름철 놀이터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이렇게 분수 있는데 물 있는 데를 아이들이 물을 만질 수 있고 놀 수 있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에서 놀다 보면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이 피부에 닿거나 코나 입으로 인체에 흡수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분수대처럼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놀 수 있는 수경시설은 경기 지역에만 360여 곳. 여름을 맞아 경기도가 수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온 민간 수경시설도 점검 대상. 산성도와 탁도, 대장균, 잔류염소 등 수질 상태를 중점으로 검사합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환경부, 시군 등과 함께 집중 합동 점검을 하고 수질 관리를 촘촘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각 시설 개방 중지와 개선 조치 등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세종시에서는 환경 개선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우리 동네 벽화 그리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전 세종에서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을 환경 개선과 지역 살리기 일환으로 주민들과 자치센터가 힘을 모아 낙후된 주택, 도로, 벽면을 이용한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마을을 갤러리화했습니다. 삭막했는데 벽화 그리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환하고 너무 좋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벽화 그리기는 골목길과 인접도로가 어두운 점을 감안해 벽화 조성 시 밝은 색상을 활용한 셉티드 디자인 기법을 활용해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위험 등 취약지역 개선에도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야간에 보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들 지나다니면서 아주 어두웠던 그 위험에서 조금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벽화 그리기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 공동체에서 공모를 하였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벽화를 그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더 공모 사업에 매진해서 벽화를 더 그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벽화거리가 관광명소로 부상될 만큼 도시 디자인은 신도시 개발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에게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순천시가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과거 숭주군청이 생활문화센터인 영동 1번지로 탈바꿈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오보라 기자가 전합니다.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가 열림식을 가졌습니다. 옛 승주군청을 개조해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는 내부 시설 구상부터 건물 이름까지 시민이 직접 관여해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존치 여부를 가리는 3년간의 워크숍을 통해 오래된 건물만을 철거 후 흔적을 남겨 40년 전의 건축 기법을 보존해 얼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 공간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동아리 또 일반 시민들이 이곳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반 시민을 비롯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공연장과 청년센터, 세미나룸 등 취미 활동의 공간이 준비돼 시민들이 다채로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순천 시립합창단과 관현악밴드의 축하 공연과 청년이 함께 만든 미술작품의 페인팅 등 이색적인 행사를 진행해 열림식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기공부터 열림까지 시민과 함께한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가 순천의 새로운 시민문화복지의 허브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인 순천 로컬푸드가 2호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커피와 차,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 음료를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위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출액의 88%가 참여 농가에 환원돼
농민 소득 증대와 농촌 복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순천 로컬푸드 2호점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 2호 조례호수공원점은 영세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으로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로 판매됩니다. 직매장 2층 카페 이음은 전문 바리스타가 만든 차와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주스, 해독주스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며 도심 지역 소비자에게 휴식, 소통의 공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직매장 농산물은 수확, 포장, 가격 설정 등을 농가가 직접 결정해 진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선 농산물의 경우 일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여 소비자의 선택 권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시 개장 기간 동안 약 6,300여 명이 매장을 이용해 일일 평균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로컬푸드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장한 순천 로컬푸드 2호점이 농업인과 도시민들의 직거래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위지은입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순국 선열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통일 염원을 담은 현충정원이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준공됐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현충정원은 일반적인 현충 시설의 모습과 달리 순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원통 모양의 유리 타일들로 둘러싸여졌습니다. 원통 모양 성의 지름이 36.5m인 이유는 365일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순국 선열을, 외벽에 적힌 아리랑의 가사는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는 68일간의 천막 농성이 지난 8일 종료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그동안의 요구안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하기로 해 농성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노숙 농성을 마무리하지만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가 완전히 시행되는 날까지 매주 화요일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감시단이 발족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32명의 단원을 모집했고 전체 인원 중 19명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장애 등의 장애인으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고흥군 보건소는 고흥경찰서와 연계해 고령화에 따른 치매 노인과 실종 인구 증가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고흥군은 네트워크 사종 등록을 통해 치매 노인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한 발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나 장애인 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 상속 포기 사건을 통해 행여나 장애인 자녀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가정의 노고가 빛을 잃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